나 직장 생활하면서 400, 500 벌었었는데 2천만 원이면 나 4개월치를 한 번에 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하죠. 처음에 찍었던 매출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오픈빨인데, 예전에는 브랜드가 5년 산다고 하는데요, 5년이 뭐예요? 한 2년 3년 있으면 금방 잊혀지고,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한 동네 건너 하나씩 이런 곳들은 빠르게 또 식기 마련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2,740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60%가 직장인 평균 급여보다 못 받는 거고요, 90%가 원금 회수도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20년 동안 장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100만 폐업이, 사실 이 100만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100만 원은 잘 이해하는데요, 100만 명 폐업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이걸 저는 반대로 하루에 2,740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1시간에 114명이 폐업을 하는 거고요, 1분으로 따지면은 1.9명이 1분마다 폐업을 하는데요, 이 폐업을 하는 숫자보다 1분마다 2명 정도 폐업하는 숫자보다 창업하는 숫자가 더 많다라는 게 이 악순환에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라고 보고, 또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성을 잘 아는 소수, 제가 볼 때는 한 5% 이내의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또 판매를 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을 또 하고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직장인 평균 급여 350만 원보다 못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보다 투자는 했지만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가 직장인 평균 급여보다 못 받는 거고요, 90%가 원금 회수도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도요,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씀씀이만 키우다가 브랜드가 파워를 잃었을 때, 힘을 잃었을 때, 이 트렌드에 의해 내가 소멸됐을 때 결국에는 그때 위기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창업자들이 일단은 적성도 맞지 않은데 창업 상품을 선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꼭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적성에 잘 맞고 고객을 응대하는 데 재미있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객 응대 잘하는 사람들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좋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일반적인 손님들이 왔을 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가게를 훨씬 더 잘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을 다 믿고, 정보가 부족한데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파는 사람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서 계약을 해서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창업이 더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에요. 폐업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폐업 못지않게 또 창업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창업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또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종 비용들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올리는 거에 주저하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또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물건을 구매해주는 소비자와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 상품을 구매해주는 예비 점주분들이 있습니다. 예비 점주분들을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많이 우리 매장에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단순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저가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게 좀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또 반영하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수익성이 안 좋은 자영업 점주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다 지금은 여실히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자영업도 다양한 업종군이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 같은데, 그리고 도소매 업종의 대표적인 게 편의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게 미용이나 네일이나 피부샵, 이런 것들은 그냥 일정 이상의 교육만 받고 식당 같은 경우는 27,000원의 면허세만 내면은 바로 오늘 가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내 선택에 의한 창업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뭔가 허가제로 인해 라이센스를 받거나 퍼밋을 받아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와 같은 업종들이 폐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다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신고제거든요. 영업신고만 하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라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건물의 안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안전하게 깐깐하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주류 판매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퍼밋이 나올 때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큰 만큼 사람들이 꾸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적은 창업비를 투자함으로써 또 그에 따른 수익성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내가 어디 나가서 근무하면 300만 원, 350이라도 받지만 내 돈 소액 투자하고 오히려 빚을 지고 나오는 게 요즘 창업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미만은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제 주변에 있는 그 아카데미 수강생들 창업을 할 때 가지고 준비하는 금액을 물어보면 1억 내외예요. 1억 내외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창업 시장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자본이 없다 보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저렴한 곳, 그러다 보니까 후미진 빠진 곳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상품성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컨셉을 뚜렷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기가 경험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창업을 하려고 하면 2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해요.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그러다 보니까 1억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내 자본으로 하는 자영업자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점업을 하면은 주류 회사에서 도매상에서 우리 술을 써줘 하고 빌려주는 주류 대출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억대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무이자라고도 누군가는 이야기하지만 그걸 받게 되면 결국에는 계약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걸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이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벌어서 모아서 내가 투자한 목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매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 경영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게 자영업의 현실이죠.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연세 있는 분들은 사실 모아놓으신 돈도 있을 거고 뭐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메이저급 프랜차이즈 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요즘에는 그분들과 달리 20대 초반에 내지는 20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자영업, 창업을 선택해서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많이 모아봤자 뭐 5천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부모님 돈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주류 대출과 같은 상품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창업한 지 자영업을 시작한 지 22년째인데요.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창업 시장은 늘 안 좋았어요. 매년 좋았을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비교해보면 그때는 참 좋았던 건 저의 경쟁자들은 다 50대, 60대 퇴직하셔서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들 그분들보다 저는 건강했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문 열고 1시간 늦게 닫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단지를 돌려도 열정적으로 그리고 재밌는 문구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창출을 제가 더 할 수 있었더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런 친구들이 창업시장에 와서 혼자가 아닌 2명, 3명 같이 브랜딩을 해서 줄 세우는 식당들을 창업하고 그 친구들의 이제 목표, 꿈들이 엄청 커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빨은 저는 다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픈빨이 있고 그 오픈빨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새로운 가게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매장에 방문을 해서 매장을 경험하게 되겠죠. 처음에 운영할 때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그 미숙한 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고 또 고객들이 왔을 때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불편한 요소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감각 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문 열면 손님 들어오면은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검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픈했을 때만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재방문 자체를 안 하면 주변에 가서 이 식당 별로더라라고 계속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 찍었던 매출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매출이 되는 게 이제 오픈빨인데, 개인 운영에 저는 역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 4천 원 요즘에는 물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매출입니다. 자영업자 평균 매출이 2,690만 원이기 때문에 3천이면 적은 매출은 아니지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또 고단가의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1억을 파는 매장들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1억을 팔아도요, 다양한 안의 비용들, 지출해야 되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일단은 기본 3대 지출 항목이라고 해서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이게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인 공과금,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리고 요즘엔 또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비.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또 우리는 자영업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라에 세금을 또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가세도 생각보다 큽니다. 부가세도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고깃집이 1억 팔면은 약 500만 원 한 달에 부가세가 또 나가고, 소득세가 약 2% 정도 또 나갑니다. 그러면은 약 700만 원 정도 부가세와 소득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빼놓지 않고 세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통장에 남은 돈만 보고서는 이만큼 남았네 하면서 하다 보면은 부가세 내는 날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래 일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하고 급여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매출은 좋은데 남아있는 돈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나 이렇게 해서 20% 남았으니까 2천만 원 남았네? 나 직장 생활하면서 4,500 벌었었는데 2천만 원이면 나 4개월치를 한 번에 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리스하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입었던 의류보다 더 비싼 의류를 사게 되고요. 결국에는 씀씀이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목돈을 써서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푼돈을 줍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져서 가게를 제값에 못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을 모아서 창업을 했다면, 2억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다면 내 시중에는 보증금 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창업을 해야 되는데 재창업 때 또 대출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카콜라가 아니고 맥도날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셀프라이프, 생명 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와인은 한번 코르크 마개를 따면 3일 안에 먹어야 되고요. 강아지는 15년 살고 사람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브랜드가 5년 산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SNS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방대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년이 뭐예요? 한 2년, 3년 있으면 금방 잊혀지고, 특히 프랜차이즈처럼 빠르게 확장해서 올라가는 매장들, 한 동네 건너 하나씩 브랜드가 보이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이런 곳들은 또 빠르게 또 식기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는 소모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자극들을 원해서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식당을 5년씩 운영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도입기, 성장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구간은 성숙기, 내가 그 구간을 얼만큼 오랫동안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장을 길게 가져가야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셀프라이프 주기가 너무 짧다는 거죠. 도입기 1년, 성장기 1년, 그리고 성숙기 1년, 그럼 3년 안에 이제 바로 세태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발 동동 구르면서 가게를 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고,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하고 나오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창업이라는 건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연의 생태계처럼, 먹이사슬 관계처럼 그런 구조에 있어요. 업종과 다양한 업태마다 시너지를 내는 게 있고, 천적 관계인 것들이 있고요. 옆에 가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옆에 가면은 그 매출을 나눠 먹게 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품을 적재적소에 잘 판매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례로 순대를 먹을 때요,
서울은 소금후추 간에 찍어 먹는데 경상도는 막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고요. 전라도는 초장에 찍어 먹고 제주도는 간장, 충청도와 강원도는 젓갈에 찍어 먹습니다.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기호가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 팔도 안에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 지역적인 특성과 기호가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값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해를 하고 창업을 준비해도 적재적소에 괜찮은 아이템을 그 원하는 대상들의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면 예전에 노래만 잘해도 TV에 나와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면 지금 BTS도 마찬가지로 예능 프로에 나오잖아요. 뭐 넷플릭스에 통해서 개인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휴머니즘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연기도 하고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고객들은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과거에는 음식 하나만 잘했어도 장사가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음식을 넘어 이 공간에 대한 가치도 키워야 되고요. 또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파이팅도 넘쳐야지 고객들이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가격이 비싸도 괜찮네, 맛있네 라는 평가를 저희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연출, 이 상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대한 응대, 그걸 하기 위한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적 교육,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섭렵하지 않으면 개인 창업도 프랜차이즈 창업, 모든 창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부정적이세요. 성향 자체가 자영업이라는 거는 좀 무언가 따뜻한 음식을 뭐 부모님이 해주는 그런 정성스러운 음식처럼 생각을 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요. 일단 사람만 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어요. 이런 성향이 안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난 장사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하더라도 정보를 주더라도 결국엔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천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딜 가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이게 내가 어떠한 장르에 맞는지도 알아보면서 창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일종의 상품처럼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라톤과 같이 긴 42.195를 롱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개인 매장으로 희소성의 가치를 가장 크게 보거든요. 개인 매장이 브랜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프랜차이즈 상품을 저희가 선택해서 가맹비를 내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 속에 여기는 어떤 상품을 팔고 있고 내가 가봤더니 괜찮더라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서 고객들이 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가맹비라는 걸 내고 하는데요. 개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알리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알려지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몽탄이고 런던 베이글이고 지금 뭐 산청 숯불가든이고 이와 같은 브랜드인데 이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마케터와 메뉴 개발자와 그리고 브랜딩 기획가가 셋이 만나서 이와 같은 창업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혼자만의 영역으로는 개인 창업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와 같은 컨텐츠를 알리는데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함께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 있다고 이거를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찍어내잖아요. 흔히 제가 이야기하는 택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현대에서 기아에서 YF 소나타 K5 너무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택시로 풀려버리는 순간 그 차를 내가 구매해서 사면 택시를 운전하는 것 같죠. 다시 말해서 내 매장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거를 가맹점 내주세요 해서 가맹점을 내게 되면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되면은 희소성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인 매장인데 이게 용산 삼각지에 있고 어쩌다가 오랜만에 제주도에 하나 오픈했어요. 막 이렇게 듬성듬성 각각의 지역에 멀리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은 더 열광하고 그 브랜드를 기억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